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검찰발 조용히, 그리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기사가 한 줄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파이낸셜 뉴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관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아서 구속 기소한다. 짤막하게 기사가 흘렸습니다. 기사를 흘렸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관할 건이 없다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뭐였는지, 그 부분의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헌법은 12조 1항에서 적법 절차를 강조합니다. 그것에 따라 형사소송법 308조의 2와 군사법원법 359조의 2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배제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그리고 군사법원법 365조에서는 검사가, 그리고 또는 군검사가 피고인과 참고인을 불러다가 진술을 받을 때 그것을 진술조서라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피고인에 의한 피고인의 변호사, 지금 국민들 앞에 밉상인 석동현 같은 변호사, 그리고 오늘 김용현 그 측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변호사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전반의 위법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개시 부분인데, 김용현이가 스스로 경찰이 아닌 검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깡통폰을 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따라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 조정에 의해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단서에 의해서 감옥,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 부분에 혹시 내란죄가 들어가 있나 싶어서 대통령령, 즉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을 2조인데 찾아봤더니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김용현의 내란죄의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바로 김용현의 변호사라면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니 바로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따라 위법한 절차에 의한 구속영장이다. 김용현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구속 기소까지, 이거는 정말 핵폭탄급 변호사의 중요한 변호 카드가 됩니다. 검찰청법 4조 2항에는 분명히 국민의 명령입니다. 스스로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스스로
수사 개시한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 수사한 검사는, 즉 박세현 특별수사본부팀은 김용현을 기소할 수 없다. 이거를 위반하고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김용현의 변호사는 땡큐입니다.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법원에서도 그 적법 절차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볼 것이 뻔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장군이 여인영인데,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특히 곽종근과 이진우는 양심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의 진술을 어떻게 재판에서 뭉갤 수 있는지 고도의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그쪽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이 봐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이 필요하냐? 좋은 명분을 주면서 속으로는 증거를 모두 위법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국민 여러분뿐만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도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군들은 모두 현역입니다. 군사법원법 228조에 따르면 이 장군들의 내란에 혐의가 있으면 군검사와 군사경찰이 수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사 관할권을 갖습니다. 특히나 군인들의 내란죄는 더더욱 수사기관이 군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전문성도 그렇고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군대 수사권, 군 수사권과 재판권 관련해서는 2조 2항, 여기에 3대 범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범죄 원인이 있다. 그리고 입대전 범죄 또 있습니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장성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이런 것이 아닌 내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화려한 기술이 뭐냐,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진술을 받는 것은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릅니다. 1항은 피고인, 4항은 참고인. 똑같은 내용이 군인인 경우에, 장성인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365조의 1항이 피고인, 그리고 4항이 참고인, 이렇게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인 겁니다. 바로 적법한 절차, 즉 장성들에 대해서는 군 수사관할권이 군 검사에게 있으므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검사가 직접 장성들의 진술을 받아서 조서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조서를 작성한다고 안 하고 우리는 조서를 꾸민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정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중요한 건 군 검사가 수사 관할권과 관련돼서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 방위산업비리,
방산 비리 때 그때 중앙지검 맨 꼭대기 친 것 같습니다. 15층인가요?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경험이 아마 그 수사 관할 2인자쯤 되는 검사가 저를 불러다가 자백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내부에 경영진이 바뀌면서 서로 알력이 있어서 이런 수사에까지 이르렀나 보다 이 한마디 했더니 바로 책상을 빡 치면서 나갔던 그 검사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수사 참여할 때는 군 검사가 수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365조 1항과 4항,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적법한 절차, 즉 수사 관할권이 군 검사에게 있는 거지 검사에게 없고, 적법한 방식. 따라서 장성에 대해서는 군검사가 진술을 받고 맨 뒤에 이름에 군검사 누구라고 서명 날인을 찍어야 적법한 방식인데, 일반 검사가 지금 진술을 받고 자기의 서명 날인을 찍어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위반합니다. 장성들의 변호사 대부분 아마 군 법무관 출신일 겁니다. 이런 거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알려줬을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흘려주고 있고 제가 알려주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를 갖나요? 이렇게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소를 하면 장성 측 변호인이 수사 관할권 위반입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군검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검사가 서명 날인했습니다.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내란죄와 같이 사형이 있는 이런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배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건 어느 언론사의 기사,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이 나왔다. 검사 출신 윤석열이의 부하들이었던 검찰에 성관이 관련된 내란 관련된 검찰 하명이 있었다. 이 진술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합리적 추론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김용현에 대한 수사 개시, 구속영장 청구, 심지어 검찰청법 위반의 기소까지, 그리고 중요 장성들을 군검사가 아닌 검사가 일부러 진술을 받아주는 위법한 절차와 방식.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검찰 관련된 진술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했고, 김용현뿐만 아니고 중요 장군 4명, 여인영, 박한수는 바지 사장입니다. 박한수, 곽종근, 이진우는 양심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신속하게 신병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깜짝거리니까 우종수를 압수수색해서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려 모든 수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특검의 바람을 빼고, 그러면서 저와 그리고 박은정 국회의원께서 윤석열 수사권 없다, 수사 관할 거 없다 그러니 그 물 같은 공수처장한테 일단 이첩 요구권에 응하면서 어떠한 기록도 넘기지 않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어떠한 강력한 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어제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영장은 아직 멀다. 드디어 실체가 나온 겁니다.
드디어 퍼즐이 다 맞춰진 겁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명운이 달린 방첩사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거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단이 안 되면 그 진술을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검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받은 진술이 아닌 증거라고 그 상대편 피고인 변호사에게 흘려서 재판관에 그 주장을 해서 당연히 그 진술이 날아가게 해서 공식적인 검찰 관련된 진술을 모두 무효화시켜서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까지 그들의 수사 관할권이 없으면서 욕먹어 가면서, 그리고 성탄절날 조용히 김용현을 기소하겠다. 그 의미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